대통령실이 내외빈 영접 공간인 영빈관을 새로 짓는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영빈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 국격에 맞는 그 영접을 할 공간, 그 영빈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이토록 이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전면 철회할 것을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견 좀 자연스럽고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예산안을 보냈고 그 예산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 우려되는 측면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좀 공감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은 저는 사실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좀 반영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조응하는 그런 정부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좀 아싸란 측면이 있는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도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여론 악화를 고려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여론조사, 대통령실에서도 항상 여론조사를 하고 어떤 정책의 일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치 그거와 비슷하다고 봐요. 다 5세 입학 연령 연하. 정책이랑 이거 내놓을 때랑 똑같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에 내놓고 나서 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철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빈관도 마찬가지죠. 878억.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 추계를 했었을 때 당연히 어디다 짓고 부지는 어디이며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 짓겠다는 그 부지도 설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어저께 대통령실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졸속 행정인가. 원래 이렇게 영빈관은 또 그냥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도 나오면서도 물론 지난 정부에서 뭐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빈관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새로 지을 게 아니라 안에를 뭐 좀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 국격에 맞게끔 좀 현대화를 시킬 필요는 있죠. 시간이 좀 오래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아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영빈관 신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878억이라는 돈 이거보다 저는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졸속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빨리 처리하신 부분은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전에 이제 용산 이전에 쓰였던 이제 추가 비용이 306억 원이 넘는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부터 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거는 인정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논란을 좀 지속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야당 역시 이 구중궁궐에서 벗어나서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실을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그 본래 취지에는 동의를 했지만 좀 기술적이고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고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의혹 같은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정치 공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소명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단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네, 그러나 이 부분 세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비공개된 데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건 하태만이라도 이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국가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이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인데 견제를 받고 싶지 않다. 이건 그냥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거 알아서도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관절 리모델링과 관련한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국가에서 어떤 행정을 하면서 해왔던 절차 내에서는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고 투명한 공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라의 지도자인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선장인데 선장이 그래도 품격이 있는 곳 그리고 편리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고 어떠한 또 머무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단 그 부분 어떻게 쓰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가 7주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올랐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20%대였다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30%대로 반등을 했는데 연휴 동안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꼭 추석을 계기로 된 것 같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추이를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지지를 회복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당내 전통적 지지층의 일부가 재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야당이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가 기본적으로는 좀 이게 여기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것을 무슨 탄압이나 사정정국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대선 당시에 비정상의 정상화,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출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검증하고 또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조응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금 최근에 이런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재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계속해서 국정 동력을 더욱 얻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는 이런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더더욱 좀 민생과 또 확실한 어떤 그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조금 더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내 결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지지층의 결집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9월 달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8월 말, 그러니까 뭐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보통 뉴스의 제목들이 대부분 수사, 소환, 기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걸 하고 계세요. 그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바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약간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옳은 방향인가? 국가의 방향이 어떠한 수사나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정부의 어떠한 뭐 잘못을 들춰내서 수사를 하고 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대통령 말씀과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국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항상 민생만 챙기고 자기 다른 정치인이 하는 말도 잘 뭐 귀담아 듣지도 못하고 언론 통해서도 잘 챙겨보지 못한다고 하시지만은 실제 보면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생각해 보면 뉴스의 제목들은 다 기소 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은 물론 이제 그 이대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지층에서는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 중반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층이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정책으로서 그다음에 뭘 할 것인가 이런 걸로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그 순방을 갔다 오셔서는 예.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어제는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또 역시 불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크게 특이한 모습이라고 보진 않는데요. 다수야당으로서는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음으로써 이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이것을 불통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일반적인 공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이 측면에서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크게 결격 사유가 없었던 후보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국정 공백이 생기니까 빨리 각 정부 부처를
완료해서 인선을 완료해라라고 요청할 때는 언제고 또 인선을 또 빠르게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 일을 하려고 한다고 또 그걸 비판하고 하면 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잡기라는 이야기신데요. 어떤 네, 의견이신지요? 뭐 전 정부의 때 일을 저는 가져다 쓰는 것처럼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말씀하고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에 대한 원인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렇게 되면 불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면 뭐 합니까? 채택하지 않더라도 다 매번 임명해버린, 나오고 있는 이야기긴 뭐 하죠.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여야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결격 없는 그 후보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뭐 정말 뭐 박순애 전 장관이라든지 뭐 김승희 전 지금 뭐 애정 후보자라든지 정말 우리가 잊혀졌지만은 그런 분들에 비하면요, 뭐 그렇게 큰 결격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해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전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것을 해줄 수 없는 정치적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이거 자료를 채택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걸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협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어떠한 좀 개편에 대한 그 여야는 전부 다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한 뭐 신상털기식의 어떤 인사청문회가 계속돼서는 오히려 어떠한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과거가 밝혀질까 봐 그래서 가족들이 만류를 해서 고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도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이 전국의 어떠한 상황이 지금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다면 저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이거 채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한 지금 전국의 상황이 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은 뭐 지금 좀 뭐 아직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제안한 것처럼 어떠한 좀 만남의 형식, 그게 꼭 영수회담의 명칭이 아니더라도 어떤 만나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새겨서 대통령실에서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각 당 내부 상황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가 이제 원내대표 등록 마감 기한인데 앞으로 경선 레이스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께서 최종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또 당내에서 추대론에 가까운 얘기까지 솔솔 돌 만큼 좀 어느 정도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전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인용되었을 때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주장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어떤 무리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그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다시 한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예. 최근에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미국 관리 법률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같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법률 사항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련하게 원내에서 또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적임자를 또 선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체급은 물론 원내대표급은 또 아니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련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호영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용호 의원이랑 주호영 의원 두 분만 현재 참가한 상태죠. 오늘 오후까지 혹시 더 좀 다른 의원들이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추대라는 형식 자체가 민주정당으로서는 크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이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추대보다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히신 만큼 또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측면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다른 분들이 또 출마하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내일은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뭐 일단은 의제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게 없다, 미정이다라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제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시점이 좀 공교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라는 것이 꼭 예정된 어떤 일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의 건 이외에도 여러 네. 가지로 기존에 심리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리 이렇게 예단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당 상황을 이 내용을 또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싶습니다. 주목이 되는 게 이게 제명이 되면은 이게 가처분을 내는 자격이 사라지게 네, 잖아요. 각하가 되죠. 예. 그 점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저희 며칠 전에 그 라디오에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들었었는데 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 현직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말대로 되고 있어요. 정말 우려스러웠던 시나리오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은 저는 제명이 되더라도 이 부분도 가처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다고 얘기가 예, 나왔더라고요.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제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도 같이 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에서 보통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후행처분이에요. 보면 그 전에 어떤 그 징계보다는 무조건 더 높은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탈당 권유와 제명이거든요. 탈당 권유도 어차피 10일 이후가 되면 제명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처분이 과연 옳았느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처분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이 바라지 않은 정말 사법부로 이 당의 운명이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서 다른 당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내부적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 윤리 소집에 대해서는요. 여러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까 지금 인터뷰 말씀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또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들은 그래도 공감할 만하다라고 보다가 그 대통령이 어디 안 계시는 날 결행할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에도 보면 이준석 대표 예전부터도 보면은 조금 약간 이 정치를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우리 정치와 우리 당을 좀 희화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보기에 걱정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윤리결정 물론 알 수 없죠. 윤리결정을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윤리결정이 만약에 추가 징계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윤리에 대한 가처분으로 맞서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밝히고 네. 있거든요. 이게 또 가처분이 계속해서 무한 루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려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해야 될 수순이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처분 2, 3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더 이상의 무리한 시도를 하지 마시라라고 요구 드리고 있는 만큼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좀 제발 좀 제3의 길을 좀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조심스럽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하는 당시에 우리 보수 정당이 여러 가지로 그 젊은 세대 그다음에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에 맞춰서 보수 정당의 콘텐츠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그렇게 이제 던진 화두가 아주 가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젠다를 이끌고 또 나름의 또 세력화를 하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물론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겁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역시도 당을 사랑하고 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번 그 말씀을 좀 꼭 한번 드리고 싶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중에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으로 항상 뭐 대통령이 안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마침 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날에 윤리위 긴급 윤리위가 열리게 됐고 이 전 대표도 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직후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시점도 좀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게 모종의 계략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뭐 지금 전 대표로 부르냐 대표로 부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의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한 사람 아직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당직자로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요. 이거는 좀 차분하게 좀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렇게 윤리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역풍을 우려하는 이제 시선들도 있고요. 좀 네. 어떤 모습으로 저는 바라보고 계세요?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무리한 윤리 개최라고 보고요. 만약 여기서 정말 제명에 대한 얘기가 오가게 되고 거기가 안건이 올라가서 만약에 결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와의 지금까지 어찌 보면 사법적으로도 상당히 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가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것이요? 예, 그 충분히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에서 저는 오히려 또 이렇게 여론 지형이 안 좋다 보면 또 제명에 대한 건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할 때 뭐 수사, 네. 기소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남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요. 이번에 성남 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지금의 그 민주당의 상황, 이 수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 대표는 지금 이 민생 챙기기 쌀값 안정법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올려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어떤 혐의점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서 한번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었던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수사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가 돼서 이번에 뭐 의혹이 있다. 상당히 기소 의견으로 약간 제가 볼 땐 네. 기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뭐 일일이 건건히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뭐 당 차원에서는 뭐 최고위원들이라든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 뭐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고하다라는 주장을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수사가 오더라도 거기에 피할 생각도 없고 만약 법원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봐도 그리고 지금 수사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아마 재판까지 가서 이 부분이 또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출석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네,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의 출석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면 뭐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보통 서면 신문서가 오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질문이 우리가 보통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거의 질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또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검찰에서는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파악이 됐다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땐 기소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아마 법원에 가서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아마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다. 또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에 또 역량을 집중하지 말라 이런 말도 했는데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근에 성남 FC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한번 다뤄졌던 것을 다시 다루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뭐 또 추가적으로 인수위 과정에서 발견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뭐 정적 제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당당하다면 명명백백하게 소명하시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